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은 정말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슈별로 종목별로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 오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정받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내리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HLB 20% 넘게 급등했던 HLB들이 오늘은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도 일제히 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알테오젠도 지금 8%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알테오젠,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다 일제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실게요. 네, 주가 하락하는데 요즘에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냥 쏠림에 따라서 매도가 집중되게 되면 일단 좀 오른 거 팔고 다른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어떤 수급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같은 경우도 나왔던 얘기가 정부에서 어떤 조성했던 이제 펀드 쪽들이 밸류업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겠다. 2천억에서 올려서 한 3천억대 정도까지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 포함된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고 특히 엔터주가 거기 포함된 종목들이다 보니까 더 그런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먼저 선취해야겠다라고 하는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뭘 팔고 가야 되겠죠. 한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 돈이 없다 보니까 뭘 팔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오히려 강했던 바이오주들을 매도하면서 물론 금리가 올라갔고 거기다 또 미국 시장 분위기 안 좋다는 것들도 다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주가 위치상 많이 오른 것 종목들을 좀 매도한다는 관점 쪽에서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게 지금 시장에 나오는 결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바이오주가 보여줬던 어떤 펀더멘탈 관련된 쪽에서 지금 보여줬던 게 이제 끝났다 아니면 더 이상 이런 모멘텀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수급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쪽에서 추가로 이 정도까지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지권 들어오는 종목들이나 추세 안쪽에서 중기적으로 보여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쏠림의 반대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수급 쏠림 현상에 의해서 좀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는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의료 AI 종목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훈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루닛이 주목받았다면 오늘은 뷰노의 흉부 엑스레이 AI 진단 제품이 FDA 승인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주연 이사님, 네. 지금 의료 AI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죠. 루닛과 뷰노, VS를 붙여본다면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유망한지 그리고 후속주도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실게요. 네, 일단은 지금은 루닛에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시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밀리고 있고 알테오젠도 좀 많이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 제약바이오 그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었던 건 결국에는 그 기업들의 기술 수출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루닛이 좀 어느 정도 낸 성과는 그런 기술 수출과 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이 스코프죠. 루닛의 스코프가 작년에 출시를 했는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빅파마 기업과 좀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협력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동반 진단 시장에 좀 진출을 한 거기 때문에 이후에 좀 성과에 따라서도 마일스톤의 유입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단에서의 규모, 수익성에서의 규모 이런 것들도 차차 좀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루닛이 지금까지도 성과가 그렇게 나진 않았었고 실적단에서 보게 되면은 계속 적자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일단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을 해가면서 이제 마일스톤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성과가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상업화까지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출이나 수익 규모를 좀 구체화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라던가 기업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매겨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루닛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와 이 빅파마 기업과 좀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에 좀 긍정적인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사실 항암제 시장에서는 굉장한 글로벌 리더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타그리소 관련해서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보유한 뭐 ADC 관련한 파이프라인이라던가 그 면역 항암제 쪽에서의 어떤 파이프라인들까지 좀 생각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확장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이사님이 루닛에 한 표를 던져주셨는데요. 최근 7일 동안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루닛 장중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빠르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앨런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정말 크게 뛰었는데요. 지금은 일부 종목들 윗꼬리가 달리면서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지금부터는 자율주행 관련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본다면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끌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은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난 다음에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를 지금이라도라고 쫓아가기에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은 자율주행 특히 FSD 관련된 쪽에서 가장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쪽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있겠고 두 번째로 웨이모가 벌써부터 LA 지역에서 주행하고 있는 쪽들 벌써 다들 한 번씩 타보신 분들도 있다고 하답니다.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그런 변화라든가 또 의외로 자율주행의 강자는 중국 쪽에 또 BYD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변화를 봤었을 때 시장에서 자율주행과 함께 주도적인 흐름들 기술을 갖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그쪽이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업체들은 그와 연관돼서 관련된 부품주, 수혜주 이거 언제까지 계속 그런 쪽으로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의 모멘텀을 찾아간다. 그러면 해외 기업들이 훨씬 더 주도하고 있고 그를 받아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췄을 때 국내 기업들은 그에 따른 수혜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그냥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은 그냥 테마주를 대응하는 시각 많이 오르면 팔고 그다음에 기다려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 그래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은 관심 있게 보는데 오늘 시세가 났다가 다시 한번 좀 주춤합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특히 스쿨버스 쪽에 탑재되는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보통 한 21개 세트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레이더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약 한 $5,000 정도쯤 단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전체 스쿨버스가 한 52만 대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10,000대 정도가 내년에 계약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실적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안고 있지만 당장 대응하기는 좀 시세적인 테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 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오전장에 비해선 지금 다소 윗꼬리가 달렸는데요. 따라가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고 조금 더 조정 시에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이주연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율주행 관련주 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종목은 좀 마찬가지로 한정 지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지금 테슬라 쪽으로 좀 테슬라 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종목들이 지금은 사실 상승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외적으로 뭐 자율주행 테마 속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퓨런티어와 그리고 HL 만도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소형 단에서의 어떤 좀 탄력적인 상승이 나오는 기업이고요. 오늘도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제 따라 붙는 것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관점이 좋지 않을까, 순환매의 관점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뭐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도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좀 있고 테슬라 쪽으로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마를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두 분 통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퓨런티어, HL 만도로 특징주 저희가 압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머스크 수혜 섹터로 거론되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약했던 로봇주들 오늘 강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앨런 머스크가 또 로봇을 밀어서 많은 분들이 로봇 이야기 오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영상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킴 카다시안이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스타가 있는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5억 명이 있거든요. 그 킴 카다시안이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그 옵티머스랑 악수하고 이렇게 하트 만드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한 몇 시간 전에 올렸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손가락 관절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하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지금 굉장히 놀라면서 보고 계시는데 로봇주들 상승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로봇이 또 굉장히 핫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 선택을 받고 수급이 쏠림이 진행되고 실제로 빠르게 수익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어떤 좀 트렌드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좀 테마성 종목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로봇주의 상승은 순환매 관점에서 역시나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한 어떤 좀 테마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뭐 유진 로봇도 그렇고 휴림 로봇도 그렇고 사실 실질적으로 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SPG 이런 기업들인데 상대적으로 주가에 좀 차별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어느 정도 구분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테마성 종목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좀 장기적인 로봇의 방향성을 보고 계신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뭐 하이젠 R&M이라던가 그리고 뭐 SPG라던가 이런 쪽으로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머스크 수혜 섹터 하면 또 우주항공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일정 모멘텀이 있어서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후 5시에 스페이스X의 스타쉽 6차 발사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이번에 이 발사 현장에 참관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 네. 스페이스X 6차 발사 소식을 앞두고 우리가 좀 수익을 챙겨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신규 접근도 유효할까요? 세론도 조금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 얘기지만 국내 기업들이 우주항공을 주도로 해서 끌어간다라고 하기보다는 항상 선도하는 쪽은 미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관련된 쪽의 종목들 요즘 보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켓랩이라든가 그리고 또 나오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경우 이런 쪽들이 훨씬 더 약간 좀 단단하게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그래도 국내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별거 없습니다. 이제 거의 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을 확보하고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럼 정부의 예산과 함께 그 예산이 집행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아니면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쪽으로 먼저 들어오고 거기서 밑으로 내려오는 어떤 구조의 밸류체인상의 흐름들을 확인하면서 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우주항공청의 예산이라든가 그에 따른 증액 부분들 이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자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고 거기서 확보가 되는 어떤 흐름들을 확인하려면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경쟁력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같이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나 뭐 스페이스X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매매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면서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한화 시스템이 가장 유력한 강세 어떤 주도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을 지금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어떤 중소형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HVM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력들, 특히 첨단 소재를 통해서 구리나 타이타늄을 통한 소재를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 일단 스페이스X 쪽이라고는 얘기를 애써 못 하고 있는데 벤더로 등록된 부분들과 함께 앞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기대감은 제일 높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성장성의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HVM 정도를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 모멘텀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한화시스템 주가 위치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중소형주 내에서 HVM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또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BHI를 중심으로 원전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BHI는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미국장에서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가 급등하면서 영향에 또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이제 글로벌리하게 원전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수혜주를 찾는다면 원전주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테마주와 실질적인 수혜주 구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확실하게 우리나라에서 원전 수출이라던가 지금 글로벌리하게 원전에 대한 어떤 탈탈 원전을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에 맞게 이제 원전 수출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원탑으로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밑에 단에서 사실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움직입니다. BHI도 지금은 SMR 관련해서 그리고 수주 잔고가 굉장히 탄탄하게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BHI를 따라잡는 거는 역시나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한국전력도 원전 관련해서 원전의 어떤 산업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재무 정상화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전력도 이번에 좀 이야기를 한 거를 보면은 이제 원전에 대한 발전 비중을 늘리고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원전 발전 비중을 좀 늘리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좀 낮추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전력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무가 개선되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신다면은 오히려 한국전력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에너지 관련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트럼프 차기 행정부 인선에 따라서 또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성위원회에 일론 머스크가 지명이 되면서 머스크 트레이드가 펼쳐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에너지부 장관의 셰일가스 기업 CEO가 지명되면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셰일가스부터 SOFC까지 정말 많은 분야가 또 관련 수혜 섹터로 꼽히고 있어요. 어떤 분야를 좀 더 봐야 될까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전력 부족이 나올 때 그 전력 부족에 대한 백업 에너지죠. 그쪽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담당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백업 에너지 쪽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미국 기업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존에는 약간 신재생으로 가다가 이거보다는 화력 발전, 그러니까 즉 LNG 복합 화력 발전 쪽으로 선호하는 움직임들이 계속돼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이 드디어 지금 뭐 인선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딱 취임하자마자 처음에 어떤 데 사인을 하냐면은 원유 그리고 또 석유와 그리고 또 가스의 채굴과 시추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사인을 하겠다고 지금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미국은 지금도 순수출국 쪽에서 원유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오페크 플러스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강한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변화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LNG도 폭발적으로 생산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가격은 안정될 것 같은데 그랬었을 때 안정된 가격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한다. 그러면은 LNG를 활용한 여러 가지 복합 발전, 특히 그에 따라서 변화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한국은 여기서 에너지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쪽들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시추 채굴이라든가 아니면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봤을 때 미드스트림 정도가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한국의 강점이 있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최선호는 조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운반과 운송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중간에서 복합 화력 발전 관련된 쪽에서 중요한 주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들 BHI나 S&T 에너지 관련된 쪽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정책과 함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이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과 또 S&T 에너지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또 트럼프 트레이드로 주목받았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오늘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꼽혔던 삼부토건 15% 급락하고 있고요. 남광토건, SG, 이화공영 다 오늘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표님, 재건주는 오늘 주춤한데 이제는 재건주는 모멘텀이 그럼 끝난 건가요?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요.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시세를 놨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갈 것 같고요.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10가지 보건 계획을 발표한다고 공언한 시기가 아마 다음 11월 네 번째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매물을 받을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그런 쪽에서 어떤 종목들을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시장에는 솔직히 뭐 다 아는 뭐 현대건설 기계를 비롯해서 건설 기계나 관련된 부품들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농업 국가입니다. 농업 국가다 보면은 농업을 다시 어떤
그러니까 농업을 어느 정도 안정시켜서 그와 관련된 농기계가 또 필요할 수가 있는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이 잘하는 쪽은 농기계 쪽의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면서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앞으로 또 변화를 이끌어가는 쪽에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대동이나 뭐 TYM 같은 경우가 더 알려지지 않은 수혜주다라는 쪽으로 더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안에서는 농기계 쪽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갑자기 마리화나 대마 관련 종목들이 지금 올라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바이오가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에머리지, 오성첨단 소재, 대표적인 마리화나 하면 또 해리스 관련 종목입니다. 이사님, 지금 이렇게 마리화나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 이유와 함께 지금 급등할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은 좀 비중 축소의 어떤 좀 수단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마리화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해리스 관련주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 미국 증시 안에서는 마리화나도 트럼프 트레이드로 활용이 됐던 테마이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 대선 진행되기 전에 공약이 좀 나왔을 때도 트럼프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마리화나를 이제 뭐 친마리화나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해리스 관련주에서 트럼프 관련주로 좀 편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친마리화나 내각을 구성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됐고요. 대마 합법화 공약을 이행하겠다라는 내용들도 같이 좀 보도가 되면서 관련한 모멘텀을 받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수급이 좀 비어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조금의 수급만으로도 상한가에 안착하고 큰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드로 어쨌든 좀 편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세의 연속성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순환매 관점에서. 다만 여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때 따라잡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이 나올 때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좀 활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의원이 또 친마리화나 정책을 펼친 인물이라는 소식에 또 마리화나 관련 종목들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수익이 나고 계시다면 챙겨보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지부진한 지수 속에서 소외받았던 엔터주들이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엔터주의 빅사이클이 재현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에 또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님, 네. 내년에 이제 BTS랑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이제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BTS가 또 공연 수익으로 엄청나게 벌어들이잖아요. 네. 엔터주들 그동안 많이 쉬었던 만큼 지금부터 좀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끝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지금 보니까 내년에 2025년도 하반기부터 완전체인 BTS가 2026년까지 벌어들일 금액이 공연 총 금액 공연까지 다 해서 보통 이제 BTS급 정도 되게 되면 아레나급이죠. 거의 뭐 5만 명, 10만 명 가까이 들어가는 대형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까지 다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1년 반 동안 벌어들일 금액이 매출액이 1조 8천억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굿즈부터 다 합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하이브가 보여주고 있는 실적의 거의 80%를 이 BTS가 1년 반 만에 벌어들일 수 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엔터주를 볼 때 성장주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이 역성장이 된다. 그러면 그때 보여줬던 고밸류는 당연히 무참하게 꺾입니다. 그걸 보여줬던 게 올해 상반기까지의 모습이었고 근데 실적에 대한 변화가 턴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그게 밸류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겠죠. 그게 올해부터 보여주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추세들은 조금씩 우상향으로 턴을 할 가능성이 높고 중간중간에 이제 공연이나 음반 판매에는 과거보다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공연을 통해서 나오는 실질적인 수익들 그리고 그와 함께 환율 효과까지 또 가세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실적은 더 좋아질 걸로 바라보면서 그에 따른 변화가 이끄는 흐름들 본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또 바라볼 수 있고 게다가 또 트럼프 정책의 관세와 그렇게 무관한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터주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좀 피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BTS 완전체 복귀로 제2의 전성기를 하이브가 누릴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엔터주 내에서는 하이브를 꼭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이슈들 종목별로 또 투자 전략 세워봤는데요. 남은 오후장에서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내일은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